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뭉치 양수민입니다. 예, 장비 김동덕입니다. 안녕하세요. 꼰대 김강주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장비님 모시고 사례 관련돼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얘기 한번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예, 공기업에 근무하는 50대 골드미스 케이스입니다. 주택 마련 대출 1억 정도가 있으시고요. 지금 홀로 계신 어머니와 함께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정기예금과 채권형 펀드로 운영 중인 금융자산을 2억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예금으로만 이제 금융자산을 늘려왔는데, 요즘 이제 워낙 초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금융자산을 이제 어떻게 늘리는 게 지금처럼 해서는 어렵다 생각을 해서 이제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 청취자 사례는 아니고 저희 어디 클럽에서 저희 본 글인데, 솔루션을 제시를 했는데 솔루션이 뭐 솔직히 별로 뭐 딱히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뭐 저희 이제 골잠 시각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골든미스들? 그 우리 장비님 어떤 생각이 좀 있으세요? 골드미스. 네, 흔히 말하는 이제 골드미스라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연세가 좀 그렇군요. 예,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하신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만나 보면은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하고 좀 고민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골드하게 사는 거지, 뭐 골드하게. 골드하게. 네, 이분 사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혼자 이제 골드미스라 하시면은 뭐 본인 일도 계속 하시면서 돈도 계속 혼자 알아서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되게 좀 예금이나 이런 안정자산 위주로 좀 구성되는 비율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어떠세요? 이 골드미스들의 어떤 특징들이 좀 있습니까? 골드미스들은 이렇게 얽매이는 걸 싫어하죠. 특히 이제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결혼에서 굉장히 신중하죠, 그죠? 예,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골드미스니까 이제 금으로 된 옷들을 많이 입기를 원하죠. 그래서 골드미스들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다 A급 고객이에요. 그죠? 예, 특별한 진짜 VVVIP. 예, 이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쓰기를,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시는 분들이거든. 예,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뭐 딸린 식구들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부양에 대한 비중은 좀 많이 적기 때문에 돈은 잘 모으시고. 그렇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일단 부모님 모시고 계시다는 거죠. 어머님을. 예.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은행에서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줬어요. 뭐 보시면, 그래서 그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짜냐면 이렇게 짜요. 금융 2억 원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 신문에서 자주 보는 내용들이에요. 단기, 중기, 장기로 기간을 분수하고, 금융자산군으로는 유동성, 그러니까 대안상품, 채권 혼합형, 주식형, 반카슈라스를 각각 추천했다. 그리고 KC는 비상예비자금 비중을 10%로 하고, 이런 그 다음에 또 만기가 짧은 상품들을 뭐 ELS로 DLS로 했다. 그리고 기간별로 또 1년, 2년, 3년, 10년 나눠놨었고, 비중을 이제 각 기간별로 배분했습니다. 즉 기간별로 그리고 자산별로 배분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짰다라는 거죠. 많이들 우리 신문에서도 보게 되는 건데, 야, 저는 뭐 솔직히 이런 거 보면 좀 짜증이 나. 아니,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융자산 이걸 가지고 본인에 맞춰서 이게 포트폴리오가 이 가이드인 것처럼 이걸 가지고 생각하게 되거든. 난 이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 포트폴리오조차도 일반 소비자 또 이 내용을 들여다 보았던 일반인들한테 어려워요.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한계 어려워. 자,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라는 단어 자체를, 그리고 뭐 20대 포트폴리오, 30대 포트폴리오, 40대 포트폴리오, 나이 연령대별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맞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분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기준이 뭐냐면 100 마이너스 자기 나이 기준으로 해서 투자 비중을 정했는데,
저는 이 말도 싫어요. 왜냐면 100마이너스 자기 나이가 예를 들면 30대라 치자. 그럼 70%를 이제 위험자산 비중을 늘린다는 소리인데 보세요. 사회 초년생 30대 초반이면 당연히 공격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겠지만 아시다시피 그분이 부모님 부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부모님이 아프시고 아니면 생계형일 수도 있고 즉 현금 확보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집에 또 대출을 갚을 수도 있잖아요. 학자금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변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100마이너스 자기 나이 하는 거 저는 솔직히 약간 너무 기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나이대별로 봤을 때도 보면 100마이너스 자기 나이 하면 은퇴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안정적으로 가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너무 획일적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든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것만 사실은 보이잖아요. 경험을 뛰어넘어서 보기가 쉽지 않거든. 대체로 이런 어떤 뭐 칼럼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이렇게 사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이 포트폴리오는 본인이 경험했던 포트폴리오라는 거지. 늘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해당 금융기관의 마케팅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고 이분은 보면 단기 비중 뭐 20%, 30%, 중기 비중 50%, 장기 비중 20% 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사람이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달라지고 배분이 달라진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이분은 이제 은퇴 이유를 고민하고 있는데 은퇴 이후 현금 흐름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초기에 이분이 뭐 여행을 가실 건지, 뭐 아니면은 그 또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간병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이런 팩트에 따라서 그 단기적으로 유동성 비중을 많이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아. 지문상에 좀 생략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기계적으로 짜졌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골드미스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게 좀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금융상품 선택 기준 중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익성이라는 측면도 있고 안정성이라는 측면도 있고 유동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고려할 부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삶에 대한 그림일 것 같아요. 그런 재무적인 목표를 먼저 그려보고 그런 상태에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될 게 유동성. 유동성, 즉 현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좀 고려가 되지 않을까. 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풀어가는 게 제일 맞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저는 이제 골드미스 분들한테 상당히 그 박수를 보내고 싶은 박수를 보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요. 지금 30대 상당히 공격적이어야 할 또 그러리라고 믿는 30대들의 평균 어떤 이렇게 금융 저축이나 투자 방법을 보면 거의 뭐 한 70% 가까이가 예적금이에요. 그렇지. 예적금인데, 근데 골드미스들은, 골드미스라고 이제 불려지는 분들은 아주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 위험 투자를 많이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골드미스 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것 훨씬 긴장도가, 긴장감이 그 긴장이 높다는 거지. 긴장이 높다 보니까, 그냥 어수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적인 이렇게 어떤 뭐 채권형 이런 비율보다도 오히려 채권형 비율이 낮고 조금 더 공격 요즘 뭐 ETF라도 예를 들면 좀 트렌드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도 가감하게 많이 시도하고 그렇죠. 트렌드에 대해서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골드미스 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요. 나는 이런 분들한테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건 어떠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 기계적인 포트폴리오 있지 않습니까? 일정대 볼 포트폴리오 그에 대해서 꼰대는 좀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사실은 골드미스 분들한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샘플로 그 사례를 가지고 와서 지금 보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는 사실 골드미스들이 잘 하지 않아요. 골드미스들 우리가 아는 그런 클럽들도 있잖아요. 재테크 클럽. 이거 보면 진짜 거기에서 나누는 자기들만의 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 웬만한 재무컨설턴트도 땀쳐요. 이 포트폴리오가 이 과연 질문했던 이 골드미스한테는 얼마나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건지 사실은 은행에 있는 또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나요. 그리고 어떠세요? 이게 이분이 나이가 연배가 50대 50세시죠? 50대 골드미스신데 이분 장기 비중을 또 할당을 한다 치면서 반가슈란스 상품을 넣어놨어요. 저축성 보험이나 간병보험을 넣어놨는데 비중을 20% 넣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장비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50대라고 하시면 물론 공기업에 대한 시기 때문에 정년이 좀 보장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봤자 기간이 좀 짧기는 하세요. 좀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이제 장기 상품인 방카수란스 보험이죠. 결국 20%는 맞죠. 보험을 좀 비중을 좀 높였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되게 매뉴얼적인으로 지금 짜 있다 보니까 아까 뭉치가 말한 대로 뭐 골드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취미 활동도 좀 있을 거고요.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기에는 좀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어떠세요? 원장님 대체로 보면 뭐 노골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보험을 가지고 저축이나 투자를 한다. 사실은 많이 힘들죠. 그죠? 많이 힘들고 또 지금 50대 이제 골든미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을 지금 시작하기로는 사실 이제 보험을 통한 저축이나 보험을 통한 또 투자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사업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차감되는 기본적인 기간들의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대가 이걸 시작해서 언제 플러스 되는 걸 봐. 언제 플러스 되는 결국 플러스 되는 거지. 차라리 일반 펀드나 악사리 뭐 그 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뭐 한 달 뒤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날 수도 있지만 이 저축성 보험들은 100% 뭐 1, 2년 안에는 전혀 이렇게 플러스가 되지 않는 이런 상품들이 50대에 시작하기로는 상당히 좀 말리고 싶죠.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일 때 안정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은퇴에 가까우신 분이시면 이제 은퇴 전후로 해서 현금 흐름이 확 차이가 나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좀 그 불입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은퇴 전후로 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금융 상품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분처럼 장기 상품 비중 20% 늘렸다 그걸 보험으로 해 놓으시면 그 두 가지가 큰 돈이에요. 큰 돈인데 그 두 가지가 묵히죠. 그러면은 본인 그 필요에 따라서 돈을 현금화할 때 손실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현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는 좀 엔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보험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예전에 얘기했지만 꼰대 우리 간병보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간병보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쓸데없습니다. 간병보험 왜 쓸데없냐. 자, 간병이라는 것을 보험으로 커버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좋은 생각. 사실 간병 위험을 간병 리스크를 개인이 커버하기는 힘들죠. 그만큼 이제 금액이 많이 들고 언제까지 일지도 알 수가 없고 사실 간병이 들어가면 그거는 죽을 때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보험으로 내 위험을 아웃소싱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국내에 제대로 된 간병보험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이제 간병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사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게 잘못하면 큰 돈이 나가야 돼. 그것도 뭐 평생 나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아주 소위 말하면 깐깐하게 그 디폴트가 그 조건을 정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병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진짜 어떤 경우에 내가 이 간병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간병보험이라면 나이가 들면 아플 때 간병해주면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꼰대 얘기인 것처럼 택도 없는 소리고 그리고 한도 자체도 작아요. 한도 자체도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 대비 베네핏은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보험에서도 보면 현금 보유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즉 왜 모든 걸 다 보험으로 들려고 그래. 현금으로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꼰대 얘기한 것처럼 간병에 대한 확실한 그 베너핏을 내는 보험이 없다라면 일단은 현금 보유를 충분히 하는 게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분한테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꼰대인 제가 지금 간병보험이 필요해서 몇 군데 알아봤는데 가입할 게 없어. 가입할 게 없어요. 가입할 게 없어요. 우리 애 새끼들 고생 안 시키려고 어떻게 간병보험이라고 앱이가 좀 만들어 볼까 했는데 가입할 게 없어요. 혹시나 이 방송 듣고 이 괜찮은 거 있던데 하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저한테 보내줘 봐봐요. 저한테 제가 아주 필요합니다. 보고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한번 달아드릴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골드미스에 대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다 다루어 봤는데 이제 골드미스는 아까도 우리가 정리했지만 상당히 같은 세대에 비해서도 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긴장을 많이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게 일반 금융기관 이런 데에서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제대로 좀 뭐 제대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간 자신의 어떤 그 성향에 맞게 그런 포트폴리오 뭐 가능하면 보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절제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이런 것도 찾아 나서서 카운셀링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메모 남기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님. 네. 우리 장비님 옆에 어렵게 모셨는데 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골드미스님한테 힘내는 응원의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죠. 골드 근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궁금한데 골드 미스터는 없나요? 있어요. 골드 미스터? 네네. 근데 골드 미스터는 이런 뭐 술 먹는다고 뭐 다날이지. 골드가 아니지. 그렇지. 골드가 아니고 골드 미스터가 아니고 뭐 거의 뭐 메탈 뭐 색깔이 점점 바래. 그러니까 제가 골드미스 분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상담이라는 게 무조건 재무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되게 삶을 좀 굉장히 이제 책임감 있게 멋있게 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 보면은 이제 많이 좀 배우게도 되고요. 그쵸.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사례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런 것만 보고 무조건 이제 매뉴얼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장비가 골드미스터잖아. 골드미스터요? 제가요? 벌써? 골드미스터는 누구를 찾냐면 골드미스를 찾아요. 자, 대한민국 골드미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